오늘 오전 9시쯤 서울 구치소에 도착한 김건희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불발됐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의 강제 구인 시도도 무산됐었죠. 그런데 영장 집행 과정을 설명하던 특검보의 입에서 다소 충격적인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고, 결국 오늘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직접 수용실 앞까지 갔지만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운 채 강력하게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고비마다 갖가지 법기술을 동원했던 윤 전 대통령 측. 오늘 특검 브리핑에 대해서는 인신모욕의 장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는데요. 전직 검사이자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이었던 그의 온몸 버티기 소식, 씁쓸한 건 사실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이렇게 서울 구치소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국민에게 당혹감만 연일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연일 당혹감만 안겨주고 있다라는 백앵커의 브리핑 내용대로 많은 국민들께서 인터넷으로 속보를 접하시고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특검이 밝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정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결국 오늘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차후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피의자는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물리력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사안은 반팔 상하이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네. 네,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건데요. 이동학 의원님, 네. 2시간 대치 끝에 실패했다라고가 이제 오늘 오전에 알려진 속보였는데 오후에 이런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네, 정말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의, 공정, 상식 이것을 내걸었고, 또 특히나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상당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초유의 일들이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초유의 일들이 많았죠. 이 참사 관련된 것들도 많았고요. 또 특히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대국민 메시지를 낼 때도 정말 대국민 거짓말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지금 오늘 들어간 것은 내란 특검이 아니고 김건희 특검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어쨌든 고지를 하고 본인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따랐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따르지 않는 모습, 그리고 오히려 정말 국민들께서는 듣기에도 민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게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저는 지금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쭉 하나의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영화의 시나리오가 계속 써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영화로 나오게 될 경우에 오늘 이 장면도 대단히 충격적이고 클라이막스적인 그런 장면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송구하다 이 마음밖에 좀 들지 않습니다. 예.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 라이브에 출연을 하는데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금요일마다 저희 당 국회의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다 못해서 예. 오늘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참 국민들 보시기에 낯뜨겁고 민망하고 얼굴 붉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하니 참 제가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저런 태도는 단언컨대
잘못된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를 그동안에는 제가 기준에 두고 평론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 전 대통령이 수호지심,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수사기관도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 불인지심을 좀 발휘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또 보시는 분들 중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측은지심을 가지는 분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앞으로 법원은 십이지심, 즉 옳고 그름을 더 정확하게 가리는 마음을 훨씬 더 엄밀하게 발휘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지금 상황에서 특검의 브리핑을 비난하는 것이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은 피의자의 인격과 인권을 고려한 브리핑이 있어야겠습니다만은 저 집행 과정이 얼마나 난감한 것이었으면은 저런 브리핑이 나왔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 특검의 이 당시 상황에 대한 브리핑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조현삼 위원님, 같은 변호사시니까 이렇게 되면 향후 뭐 추가 수사나 또는 법원에서도 좀 불리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피의자 조사에 불응하는 게 마냥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예.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인 검사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제출될 예정인 증거에 대해서 그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가질 수 있는 게 피의자 신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에 불응하게 되면 그러한 과정을 놓치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재판 단계에서 법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중요한 양형 요소 중에 하나인 개전의 정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형에서도 불리한 그런 사정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추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혹여나도 보석을 청구한다고 한다면 보석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높은 것이 수사의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리한 사정만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리한 사정만 있는 건 아니다. 김인영 위원님, 국민들의 공감을 사기 어려운 이런 버티기 왜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을 정치범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1년에 발생하는 모든 행위가 본인을 정치적 탄압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정치범이 본인의 지지 동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지층만을 보고 행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지지층에게 소구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렇게 순순히 이번에 체포영장에 응했으면 오히려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굴복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기 때문에 저 지지층들은 버티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찌되었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반넘게 선택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오롯이 본인의 지지층을 위해서만 하는 모습이고 행동입니다. 어쩌면 지난 간저에서 체포영장에서 대응을 했었을 때부터 본인의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신 것 같은데 예. 굉장히 개탄스럽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난 뒤에 변호인들이 무슨 인신모욕의 장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인신모욕의 장을 누가 열었습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 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김윤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점 플러스 본인이 지금 저는 사형수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수들은 뒤가 없어요. 이미 본인이 받을 만큼 다 모든 걸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에 간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이것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받은 사람처럼 지금 행동하고 뒤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불법 어쩌면 오늘 보여줬던 모습은 저는 약간 뭐 잡범이라든가 아니면 영화에서 깡패들이 저렇게 하는 짓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것과 흡사하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검찰총장까지 지냈고 또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은 본인이 사형수가 결국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참고로 정성욱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특검이 체포를 집행하려고 할 때 수위를 원래 입고 있었는데 수위를 갑자기 벗었다가 특검 체포 집행을 중단하고 특검 조사관과 또 검사들이 떠나자 그때서야 다시 입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이런 행태가 굉장히 민망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다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서 영장 집행을 완료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이미 한 상태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8월 7일까지입니다. 변호사 두 분께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점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물리력 행사, 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팔과 다리를 들고 밖으로 끄집어내는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형사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 피의자나 피고인 중에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떠한 모습이냐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과 되게 무척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 누운 상태에서 본인을 결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곤 하거든요. 윤 전 대통령도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지금까지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을 봐왔을 겁니다. 그와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저는 필요 한도에 있어서만큼은 강제력과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그것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신분이라든가 지위를 일정 부분 고려할지언정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피고인과 피의자들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집행 단계에서는 다른 교도관들이 결박을 하거나 아니면 양쪽 팔짱을 끼는 형식으로 그런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일단 체포영장에 기해서 그렇게 그 구치소의 독거실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당한 크기의 힘이 필요하죠. 건장한 성인 남성이 바닥에 붙어서 요지부동일 때는 정말로 굉장히 강한 유형력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의 교도관들은 일선 교도관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러면은 특검이 이것을 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특검 수사관들이 좀 직접 집행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일단 조사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법적으로는 존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명태균 특검팀의 수사 대상 사건 중에 특검법 2조 1항 제13호에 있죠. 지난 대선 당시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공소시효가 다음 주 월요일에 끝납니다. 예. 그러면 특검으로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그 기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피의자를 한번 조사를 해야 되지는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지금 체포영장을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서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를 읽으면서 조금 한 번 더 신중하게 판단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강제로 끌려 나오는 상황을 연출하고 싶어 할 수 있고 그것이 언론에 의해서 공개되길 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다른 출연자들께서도 윤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도에 관해서는 충분히 해설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에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공수처 건물에 들어갈 때도 옆모습이 촬영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력한 저항 때문에 어떤 수갑이라든가 혹은 개구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서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언론에 노출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이 윤 전 대통령이 바라는 바라면 과연 특검이 그 피의자가 원하는 바를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겠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해 볼 지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핍박받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그것까지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다녀온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혜 수감이 확인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윤석열의 전체 구속 기간 중 총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395시간 18분에 이르며 총 접견 인원은 348명에 이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일반적인 수용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도 일단 두 분 변호사께 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일반적인 수용자와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입니까? 일단은 대통령 신분에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좀 나눠서 통계를 엄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 있을 때는 비록 구속이 되었고 또 탄핵 심판 중이어서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하지만 그 경호상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극적인 접견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인사들을 접견하는 것이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쭉 보도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삼스러운 통계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 된 이후에는 재구속이 된 이후에 특검이 이틀 만에 적극적인
접견 제한 조치가 있었죠. 그러니까 가족과 변호인 외에는 접견이 불가하다 이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지금 주된 혐의 이후에도 지금 재구속 사유가 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서 변호인 접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권리는 남용되어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법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자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혹여라도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의구심 어린 시선이 있을 만한 상황으로는 보여집니다. 예, 조윤선 변호사님. 일단 뭐 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변호인 접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접견을 진행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횟수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형사 사건을 진행하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변호인 접견실 공간의 제약도 있고 시간상의 제약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접견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많은 횟수와 많은 그런 시간 동안 접견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져. 아마 서울구치소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뭐 비등하거나 대등할 정도의 그런 접견 횟수라든가 시간을 아마 확인을 요청하게 되면 아마 그와 같은 버금가는 횟수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지나치게 특혜성 변호인 접견이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표가 나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1차 구속 기간 때는 151번의 접견을 했고요. 그리고 잠시 구속 석방이 됐다가 재구속이 된 다음에는 40번 접견을 한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독거실을 쓰고 있어요.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무슨 그 비리도 있었죠. 독거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폭 같은 그런 일부 범죄 집단에서 뭐 교도관에게 로비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만큼 이 독거실 사용하는 자체가 특혜라고 볼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 방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쾌적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교도소 제가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3개월씩 돌아가면서 독거방을 쓸 수 있도록 특혜를 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합의된 룰에 의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머물고 있는 그 양옆에 방도 또 비워놨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찌 보면 죄수들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좀 침해하는 측면들도 있고 저분은 사실은 전직 대통령이라기보다는 파면당한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를 정리하자면 전직 대통령이긴 하나 민주주의를 완전히 망쳐버리려는 그런 의도를 국민들 앞에 다 드러냈고 국회로 총칼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완전히 이 정치적 상대파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했었던 그런 역사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근에는 지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자극적인 메시지들을 냈죠. 날씨가 너무 덥다, 에어컨 설치해달라 이런 것들을 계속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자기 스스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기에는 자기 스스로 벌인 일들이 너무나 반인권적이어서 그것이 자가당착적인 논리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3대 특검 대응 특위도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선 자 국민의힘도 독재 대응 특위라는 걸 꾸려서 앞으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오늘 알렸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특검 수사에 대해서 좀 당 차원으로 맞서보겠다 뭐 이런 대응일까요? 일단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이 특검 수사와 민주당 특위에 대해서 분리를 하기보다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검 수사 같은 경우는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의원실이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보통 의원식을장 또 과거에 얘기했지만 의원실 압수수색은 최대한 이미 제출 형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했던 만큼 의원실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특검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고요. 거기다 더 나가서 지금 국민의힘 소속 압수수색 당한 의원들이 벌였던 수사 혐의에 대해서는 너무나 과거에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실에서 실제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막상 자료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점에서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민주당 특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할 말이 있는 게 지금 특검은 민주당이 발의해서 출범했지 않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 특위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하는 모습 자체가 어찌 보면 수사에 외압을 형성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독재 대응 특위를 출범했습니다. 저는
뭐 앞에서 정치 탄압, 수사 탄압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진 않지만 민주당의 민주당의 3대 특검 특위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검이 지금 어쨌든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치적으로 이 논쟁을 시킬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굳이 그 특위를 만들어서 발행하는 거는 이 사건 자체의 본질을 조금 희석시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TF 활동에 관해서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지적은 수긍해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치적으로 당연히 비춰질 우려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TF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냐면 지금 국민들께서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하고 지금 조사하기 위해서 이 구치소에 가가지고 협조를 요청하는데 구치소에는 끌어낼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또 체포영장 또 받습니다. 이 현상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구속을 해놓은 상태에서 인신구속까지 해놨는데 그것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안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체포영장 또 받는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치소가 자신들이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 보완되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 예. 차원에서 그런 TF를 만들고 국민들 앞에 논의하고 그런 규제 조항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좀 짧게 짧게 짚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체포영장은 특검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구속되어 있는 사건의 범죄 사실과 지금 민중기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그 혐의는 완전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기해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리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체포영장이 별도로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민주당의 TF는요. 지나치게 좀 과잉한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특별검사 자체를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한 대로 조은석 특검이나 민중기 특검이나 임명이 됐어요.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TF까지 나서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자존심 상해할 만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은석 특검이나 민중기 특검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수사 잘 하고 있거든요. 네. 특검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구속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도 억대 정치 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보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22년 1월 5일에 권 의원에게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윤석열 대선 후보를 위해 사용하라라는 취지에서 현금 1억 원을 줬다. 이 혐의가 있다라는 내용을 윤모 씨의 그 영장 청구서에 적시를 했다는 겁니다. 두 분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죠. 날짜까지도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월 5일. 이때면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그 대선 후보가 열심히 경쟁하던 때입니다. 굉장히 특검이 상세하게 했다는 건 증거가 많이 확보가 됐다는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날짜 자체를 구체적으로 기재했다는 것은 그 기재의 날짜를 뒷받침하는 그런 물증과 증거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윤모 전 세계 본부장의 그런 진술과 윤모 전 본부장이 가지고 있다는 다이어리 있지 않겠습니까? 다이어리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와 관련해서 주고받은 문자라든가 뭐 구체적으로 그 시점에 현금을 출금한 금융거래 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증들을 특검이 확보한 게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영장 이 부분을 기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의원을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보는 분들도 제법 있기 때문에 제가 권성동 의원을 개인적으로 두둔해줘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윤모 씨에 대한 그 구속영장에 저런 혐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해서 현재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예단하기는 매우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나 뇌물 사건의 특성이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어야지만 그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법정에 가서 진술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로 일관성이 의심을 받고 결국에는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사건으로 과거에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있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1심에서는 유죄까지 나왔습니다만 결국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고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도 사실은 전달 방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무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 사실관계 여부는 조금 중립의 영역에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권성동 의원을 특검이 부를 게 명확하게 보이네요. 네, 당연히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세 가지 증거가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일단 권성동 의원하고 나눈 문자 메시지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다른 지인과 또 나눈 문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이어리에 그렇게 썼던 정황, 이 글 자체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문자에서 건진법사하고 주고받았던 문자에서 이 당대표 이 경선 관련돼서 도대체 윤심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권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수한 연관관계로 통일교와 맺어져 있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본인을 불러서 이런 것들에 대한 소명,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윤모 씨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구속되기 전에 JTBC와 인터뷰를 하면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 독대가 성사된 게 제3의 라인을 통해서였다라는 내용을 저희 JT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구속 전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건진법사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정권 당시에는 당선인이겠죠. 윤 당선인과 상당히 가깝게 있었다라는 주장인데 윤모 씨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실제 제3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먼저 정확하게 봐야 될 부분은 저희가 윤모 씨 인터뷰를 자세히 보면 예. 건진법사를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비선 실세를 아시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 게요. 비선 실세는 실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실세 비선 라인이 가장 높은 라인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진법사를 무시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비선 실세가 가장 높다라고 주장하는 걸 봤었을 때 윤모 씨가 이걸 수사에 훈련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얘기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약간 가시하기 위한 말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모 씨의 진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술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정황상 증거에서도 의존해서도 안 되고 구체적인 증거와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만 저 말을 다 입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저 말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신빙성을 가져서 볼 필요도 없고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을 때 교차 검증해서 확인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테니까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